사람을 너무 착하게 대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만만한 사람으로 봅니다. 처음엔 무례하게 말하던 사람이 나중엔 대놓고 비웃고 결국 존재 자체를 가볍게 대하죠. 그리고 더 얄미운 건 이런 사람들은 꼭 남들 앞에서 그럽니다. 눈치 빠른 척, 유머인 척 하면서 슬쩍 깔보는 말을 툭 던지죠. 듣고 나면 얼굴이 화끈한데 괜히 분위기 깰까봐 그냥 애써 웃고 넘어가요. 그 사람은 왜 유독 나를 무시할까? 그 순간 나는 뭐라고 말해야 했을까? 그냥 한 귀로 흘리면 편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걸 참고 넘긴 순간부터 그 사람 눈엔 내가 아무 말 못하는 사람으로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알려드릴 겁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할 때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절대로 다시는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멘탈은 안녕하실까요? 멘탈 주치 수근원장 임수근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분명 무시당한 기분이 확 들었는데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으며 넘긴 적이요. 돌아가는 길에서야 속이 뒤집히고 잠들기 전에는 그때 그냥 이렇게 말할 걸 계속 후회만 남았던 기억,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그냥 넘겼어요. 회사에서 대놓고 무시당했는데 말 꺼내면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여서 못하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무례한 사람일수록 가만히 있는 사람을 더 만만하게 봅니다. 평생 그 사람 태도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람을 딱 말 한마디로 멈추게 하는 방법,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심리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무례한 사람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실 거예요. 1. 남을 무시하는 사람의 특징. 사실 누군가를 무시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보다 말이 없고 반응이 약한 사람에게만 유독 더 무례해진다는 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진짜 그렇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보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와, 쟨 진짜 자신감 넘친다. 얼마나 잘났길래 저렇게까지 말하지? 근데 사실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타인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써요. 그 가면이 바로 우월한 척하는 말투, 비꼬기, 무시하는 농담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좋은 회사에 취업했을 때 에이 걔네 회사 별로야, 초봉은 좋은데 워라밸 진짜 개판이야, 이런 식으로 꼭 남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죠. 상대의 성취를 축하해주기는커녕 일단 깎아내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남을 인정하면 자기 위치가 더 낮아질까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상대를 끌어내려야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게 무의식적으로 자기 방어이자 주도권을 잡으려는 행동인 거죠. 둘째, 지배 욕구가 강한 사람들. 무시가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관계 안에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무시를 통해 자기 우위를 확보하려고 해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로 상대방을 아래로 두려는 거죠. 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나요? 저도 당해봤습니다. 상사가 그건 초딩도 알겠다는 식으로 팀원을 공개 망신 준다. 친구가 너는 원래부터 그랬잖아 라며 과거를 들먹인다. 이게 다 말의 지배력을 통해 상대를 약자로 만들려는 행동이에요. 지배욕이 강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상대의 반응을 통해 자기 권위를 확인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즉, 당신이 움츠러들면 그건 자기 말이 먹혔다는 뜻이고, 당신이 아무 말도 못하면 봐, 나보다 못하잖아 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불균형해집니다. 처음엔 한두 마디였던 무시가 나중에는 기본 대화 방식이 돼요. 그리고 무서운 건 이 지배 패턴이 익숙해지면 무시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민한가? 내가 너무 소심한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상대방이 만든 관계의 프레임에 길들여진 겁니다. 셋째, 무리 속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 혼자 있을 때는 나한테 잘해줘요. 웃고 챙겨주고 고민도 들어줍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선 돌변해요. 얘는 그런 거 몰라. 원래 좀 느려. 얘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또 까먹었지.
야, 얘 진짜 눈치 없어. 그치 얘들아? 이런 말 장난처럼 들리지만 계속 쌓이면 마음의 상처로 남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무리 속에서 주목받고 싶은데 자기 장점으로 승부할 자신은 없고 가장 쉬운 방법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 웃기는 거예요. 게다가 대놓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장난처럼 애정 표현인 척 말하니까 당한 사람은 정색도 못하고 그냥 웃어 넘기게 되죠. 그걸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아, 얘는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무례의 기준점이 점점 낮아지고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언행까지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무리 안에 다른 사람들도 그 무시에 동참하거나 방관자가 되기 쉬워요. 왜냐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이런 건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 심각합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겉으론 강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통해 자기 존재를 세우려는 유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무례는 그 사람의 잘못이지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말없이 참으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참는 게 미덕일까요? 물론 처음엔 그게 더 나은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 깨질까봐, 혹은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래서 그냥 넘어가죠.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상대는 확신하게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래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다음엔 더 심한 말이 나와요.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 자신이 나를 작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괜히 오버했나? 그게 자기 의심으로 이어지고 결국 내가 나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참는 것도 두세 번도 많습니다. 그 이상은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 대응법. 관계를 끊을 수 있다면 끊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무례한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건 불 꺼진 형광등의 스위치를 100번 눌러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럴 사람이고 바뀌지 않는 이유가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격은 바뀌기 어렵죠. 언제나 상대를 깔아뭉갤 의도도 담겨 있고 그걸 통해서 나를 올려치게 하는 겁니다. 특히 친구, 직장 동료, 애매한 지인처럼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경우라면 정리하는 게 가장 빠르고 평화로운 방법입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누구와 시간을 쓰는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내가 계속 참는다면 그 사람은 나를 계속 만만하게 볼 거고 더 세게, 더 자주, 더 교묘하게 무시할 겁니다. 이 관계를 끝내는데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무례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선택입니다. 딱 한 문장으로 경계를 세우세요. 누군가가 날 무시했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걸 말하면 분위기 이상해질까? 내가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하지만 그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는 이 사람은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각인하게 됩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게 바로 단호한 한 문장이에요. 방금 그 말 좀 불쾌하네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 좀 나쁘네요. 지금 말씀은 저를 깎아내리는 의도로 들렸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문장들은 공격이라기보다 방어입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싸우지 않아도 상대는 분명히 한 줄 그어진 선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인을 주는 것. 이것이 진짜 방어고 진짜 자기 보호예요. 그 한 문장을 말한 순간부터 상대방은 더 이상 마음대로 다가오지 못할 겁니다.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지키는 법. 더 난처한 건 사람 많은 자리에서 대놓고 무시당했을 때입니다. 친구들 모임, 회식 자리, 가족 식사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누가 은근슬쩍 나를 조롱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 그 자리에 공기가 확 바뀌죠. 그 순간 화를 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웃고 넘기면 진짜 만만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럴 땐 정색 대신 질문형 반격이 효과적입니다. 지금 말씀 혹시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 말 농담인 거죠? 지금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말은 공격은 아닙니다. 당신의 말 다 들었고 불쾌했다는 신호이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에 가장 크게 당황하고 다음부턴 조심하게 돼요. 무례한 말이 나왔을 때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보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남는 게 내 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단 한 문장의 단호한 말투, 한 발자국 떨어진 태도, 딱 한 번의 눈빛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말 없이 넘기는 게 다는 아니다 라는 걸 오늘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전해줬다면 그걸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사람들 앞에서 자꾸 무시당해요, 말을 못해서 항상 후회해요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한번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멘탈 주치 수근 원장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 나눠요. 고맙습니다.